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깊은 산골에 있었던 작은 마을 장자골에서 일어났던 8명의 영웅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사책에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밤새도록 들려주던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모르니 편하게 앉아서 마치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500년을 넘어간 조선시대 어느 때였습니다. 경기도의 깊은 산골에는 장자골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이 왜 장자골인지 아세요? 그건 2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작은 고개라는 뜻의 장자에서 온 거고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정말로 용감한 8명의 장수가 나타나서 약탈꾼들을 무찌르니까 나중에는 장수들의 고개, 즉 영웅들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로도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지명이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죠. 참 재미있지 않나요? 그 마을은 산골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논밭을 가꾸며 살아갔어요.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풀을 뽑으면서 곡식을 돌보고 가을이면 수확한 곡식으로 겨울을 난다. 그런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소복이 내려앉은 눈이 마을을 덮으면서 마을은 더욱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조용한 삶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항상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 법이에요. 어느 날 그 평온함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마을 근처의 큰 길에서 약탈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골 도적이나 산적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을을 드나드는 상인들과 나그네들을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배짱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어느 날부터는 마을 자체를 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뻔뻔했어요. 밤이 되면 그들은 조직적으로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에 횃불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고 곡식 창고를 터뜨렸어요. 주민들을 향해 노골적인 폭력을 써가며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귀에는 오직 약탈의 욕망만이 들렸을 뿐입니다. 어떤 밤에는 우는 아기를 달래지 못한 아버지가 약탈꾼들의 무자비한 손에 맞기도 했고, 또 다른 밤에는 약탈꾼들에게 저항한 노인이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이 오면 모두가 깊은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샜어요. 아이들은 밤새 울음을 그칠 줄 몰랐고 어른들은 밤을 새우며 마을을 지키려고 했지만 약탈꾼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관군의 도움을 청했어요. 관청에 여러 차례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희망적인 답장이 아니었어요. 산골 마을까지 관군이 도와주기는 어렵다는 냉정한 회신만이 자꾸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마을은 정말로 혼자였어요. 정부도 관군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이 고통스러운 마을을 떠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고, 누군가는 약탈꾼들에게 항복해야 하지 않겠냐고 중얼거렸어요. 일부 사람들은 정말로 마을을 떠날 준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공동체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기력감과 두려움이 마을 전체를 서서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앞날은 어두워만 보였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여러 명의 젊은 남자들이 조용히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장자골 마을에는 8명의 젊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각자 자신만의 일과 책임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장수는 대장간을 운영하는 김씨였습니다. 그는 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뛰어났고 근육이 발달하여 힘이 무척 셌어요. 두 번째 장수는 산에서 나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씨였습니다. 그는 매일 산을 누비며 다니는 만큼 몸이 재빨랐고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뛰어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장수는 젊은 시절부터 무술을 연습해온 박씨였습니다. 그는 서당에서 글도 배웠지만 어려서부터 무술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꾸준한 수련으로 정말 뛰어난 무술 실력을 쌓아 올렸어요. 네 번째 장수는 마을의 의료를 담당하는 한씨였습니다. 그는 산과 들에서 나는 약초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장수는 산과 숲을 누비며 사냥을 하는 정씨였습니다. 그는 활쏘기에 정말 뛰어났고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그 생물의 정체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야생동물 추적 능력이 뛰어났어요. 여섯 번째 장수는 마을의 대장 역할을 하며 마을 사람들을 이끌어온 조씨였습니다. 그는 가장 나이가 많았고 마을 사람들을 현명하게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일곱 번째 장수는 논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는 최씨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공동체의 어떤 일에도 항상 먼저 나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덟 번째 장수는 8명 중 가장 어린 윤씨였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작고 왜소했지만 기지와 영리함이 정말 뛰어났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읽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8명은 처음에는 단지 평범한 마을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을 하며 조용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탈꾼들의 약탈이 계속되고 마을이 점점 더 황폐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밤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이 8명이 은밀하게 한데 모였습니다. 대장 조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의 사람들이다. 우리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광군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일어서야 한다.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이 마을을 지키겠는가? 정말 간단하지만 가슴 따뜻한 말이었어요. 무술가 박씨가 그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나는 내 부모님을 지킬 책임이 있다. 내 형제를 지킬 책임이 있다. 약탈꾼들과 맞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 서면 우리는 강할 수 있을 거야. 다른 8명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간의 김씨, 산림 노동자 이씨, 의료인 한씨, 사냥꾼 정씨, 농사꾼 최씨, 그리고 어린 윤씨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그 밤에 함께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키기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다짐했어요. 8명은 그날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정보 수집이었어요. 그들은 약탈꾼들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몇 명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나타나는지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대장 조 씨와 가장 어린 윤 씨가 주로 정찰 활동을 다녔어요. 두 번째 일은 무기 준비였습니다. 대장간의 김 씨는 한밤중에 몰래 대장간에서 칼과 창 그리고 나무 방패를 만들었어요. 정말 집중했을 거예요. 세 번째 일은 전술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무술가 박 씨가 중심이 되어 8명이 어떻게 함께 움직일 것인지,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계획했어요. 이들의 준비 과정은 정말 비밀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8명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인 약탈꾼들이 다시 나타날 밤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밤이 드디어 왔습니다. 음력 초여름의 어두운 밤이었어요.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마을 위로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약탈꾼들은 평소처럼 아무 두려움도 없이 자신들의 습격 계획에 따라 마을을 향해 나타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두렵고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밤은 과거의 어떤 밤과도 달랐습니다. 약탈꾼들이 마을의 첫 번째 거리에 들어설 때 8명의 장수들은 이미 준비된 위치에서 나타났어요. 대장간의 김 씨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무거운 쇠 막대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체구는 거대했고 그의 힘은 강했으며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약탈꾼들의 우두머리가 처음으로 경악의 표정을 지었어요. 마을 사람이 저항한다? 이게 말이 되나?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는 이 씨가 어둠 속에서 나무 위에서 재빠르게 뛰어내렸어요. 그의 몸은 재빨랐고 그의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한 명의 약탈꾼이 그의 손에 쓰러졌어요. 무술가 박 씨는 마을의 중심 위치에서 약탈꾼들의 공격을 능숙하게 막아냈습니다. 그의 검술은 정확했고 그의 움직임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어요. 마치 무용을 추듯이 자연스럽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약탈꾼들을 제어했습니다. 사냥꾼 정 씨의 화살이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조주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약탈꾼들 중 몇 명이 화살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의료인 한 씨는 전투가 벌어지는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8명 중 누군가가 다치면 즉시 응급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재빨랐고 그의 지식은 깊었어요. 피 흘리는 상처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혈하고 상처를 치료했거든요. 대장 조 씨는 전체적인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전장 속에서도 각 장수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약탈꾼들의 움직임을 예측했고 언제 어디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들렸어요. 농사꾼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차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는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등에 업고 노인들의 손을 잡아 끌며 마을 밖으로 유도했어요. 가장 어린 윤 씨는 약탈꾼들의 도주로를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오히려 이곳에서 장점이었어요. 그는 좁은 골목과 새길을 누비며 약탈꾼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교묘하게 막았거든요. 전투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칼에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렸어요. 약탈꾼들도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8장수들은 단순한 힘의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함께 싸웠습니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면 다른 누군가가 즉시 돕고, 누군가가 피곤해지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8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탱했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약탈꾼들은 처음으로 패배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강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일부 약탈꾼들은 공포에 짓눌려 도망쳤고, 일부 약탈꾼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달고 항복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약탈꾼들의 저항은 점점 더 약해졌고 결국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빛이 마을의 동쪽 하늘을 서서히 밝히면서 어둠은 물러났습니다.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마을 위로 울려 퍼졌어요. 마을의 거리에는 8명의 장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누군가는 팔이 베어 있었고, 누군가는 다리를 저었으며, 누군가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마을은 지켜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8명의 장수들을 봤어요. 자신들이 매일 보던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이 이렇게도 용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함과 고마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결전이 끝난 후 마을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약탈꾼들은 더 이상 마을을 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8장수들의 강한 저항에 놀라 다른 곳으로 흩어졌거든요. 마을의 평온함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밤이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깊은 변화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중에 이렇게도 용감하고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승리였어요. 8장수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높은 지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습니다. 대장간의 김씨는 여전히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렸고, 산에서 나무를 하는 이씨는 여전히 산에 올랐으며, 무술가 박씨는 여전히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의료인 한씨는 여전히 약초를 캐고 사람들을 치료했고, 사냥꾼 정씨는 여전히 숲으로 나갔으며, 농사꾼 최씨는 여전히 논밭을 일궜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영웅이자 자신들의 친구였거든요. 마을은 조선시대의 다른 산골 마을들과는 달라졌습니다. 장작골은 단순한 농촌 마을에서 정의를 지킨 마을, 함께하는 마을이라는 명성을 얻었어요. 주변 지역의 다른 마을들도 장자골 마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나그네들의 여행담 속에 담겨 전해졌어요. 그들도 장자골 설화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만약 약탈꾼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습격한다면 자신들도 함께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공동체 의식이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8명의 장수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널리 전승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8분의 영웅들이 있었단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강했는지 알아야 한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단다. 이 말은 가르침이자 당부였어요. 세대를 거쳐 전해진 이 말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그 무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자골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마을은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지도 위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8장수들의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전국의 여러 곳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조선시대의 약탈꾼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외부로부터의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며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8장수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강력해요. 그것은 함께하면 강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용감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부정의는 반드시 패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개인으로서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장수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해요. 8명의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위협적인 약탈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한다면 우리가 마주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거든요. 2010년대 이후 8장수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설화 연구자들이 이 설화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출판되었어요. 학교에서는 협력과 정의를 주제로 한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 제작자들은 이 설화를 기반으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특히 가족 영화나 판타지 드라마로서의 장자골 설화의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명의 서로 다른 특기와 능력을 가진 개성 있는 인물들, 그들의 협력과 우정, 약자 대 강자의 손에 땀이 나는 대결, 그리고 정의의 회복이라는 요소들은 현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정말 매력적인 주제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화의 영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장자골 설화를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게 돼요. 만약 내가 8장수들처럼 위기에 맞닥뜨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용감해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5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계절은 무수히 반복되었고 왕조는 바뀌었으며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8장수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살아있고 할머니에서 손자로, 어머니에서 자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우리 시대의 사람들까지 도달했어요. 이것이 바로 설화의 놀라운 힘입니다. 8장수들이 만약 우리 시대에 살아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진지하게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첫째,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종종 혼자라는 깊은 절망감을 느껴요. 하지만 8장수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했고 그 함께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둘째,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평범해도 괜찮다. 8장수들은 모두 평범한 직업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웅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예요. 부정의가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정의 앞에서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다오. 8장수들은 높은 기념비나 웅장한 궁전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500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나갈 거예요. 8장수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계속돼요.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한 8장수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8명의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 정의의 승리, 평범한 사람의 용감함이라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장자골 설화 8장수들의 진실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겨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혼자라는 절망감을 느껴질 때가 있다면 8장수들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옳은 일을 하기가 두렵다면 8명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